조선 궁중기사. 뺏고 뺏기는 물건 아닌 물건이었던 조선시대의 첩. 과거에는 첩 도둑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남의 첩을 훔치는 짓을 뜻하는 것으로 고려 말에 특히 성행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처와 첩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첩을 훔치는 짓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다소 줄었지만 조선 초만 해도 첩 도둑질은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 태종 시절 벌어진 사건을 우선 보겠습니다. 태종실록 사건. 태종 2년 10월 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1402년명 건문 4년. 부사직 윤하의 첩을 도둑질한 전릉정 박씨를 축선해 귀양 보내다. 전릉정 박씨를 축선으로 귀양 보내고 원윤 이증을 순위부에 가두었다. 처음에 실이 부사직 윤하의 첩을 도둑질하여 제 집에 숨기었는데 하가 실의 집에 가서 그 첩을 묶어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므로 실이 원망을 품었다. 실은 본래 징과 사이가 좋았으므로 징을 제 집으로 청하여 밤에 술자리를 베풀고 그 연고를 말하였다. 징이 바로 하의 집으로 가서 방으로 들어가 하의 아내의 머리채를 끌고 나와서 매질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 하가 헌사에 고하니 헌사에서 행문하여 상소하기를. 징은 왕친이니 순위부에 가두어 죄를 주고 실은 국문하여 과단하소서 하였다. 징을 순위부에 가두니 우정승 이무가 말하기를. 징은 왕친이니 가두지 마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왕친이 죄를 범하였는데 다스리지 않으면 징계할 수가 없다. 실은 공신의 아들이고 그 아비 자하는 변정이 되어 나라의 중한 일을 맡았으니 죄를 가할 수 없다 하고 다만 외방에 귀양 보내었다. 사간원에서 상소하여 청하기를. 실과 징이 간악하고 포악한 짓을 자행하여 헌사에서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법을 좇아서 실은 다만 외방에 귀양 보내고 징은 비록 순위부에 가두었으나 조금 뒤에 곧 석방하였으니 신등은 생각건대 자고로 천하국가를 다스리는 자로서 어느 누가 법령을 엄하게 하여 간악하고 포악한 자를 징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훈촉과 귀근이 무례배들과 결탁하여 세력을 믿고 교만, 방자하고 악한 짓을 함께하여 서로 도와서 꺼리는 바가 없어 이로 인해 기강이 떨치지 않고 풍속이 크게 무너지니 이것이 고금의 통한입니다. 서전에 말하기를 윤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은 세 가지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로 하여금 율에 의하여 과단케 해서 나라의 법을 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징은 이성계의 이복동생인 의안대군 이화의 아들로 태종과 사촌지간이었는데 이징의 아버지인 의안대군은 태종의 최측근이었고 정승신분이었으며 박실도 공신 박자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신의 아들이자 관료인 박실이 윤하의 첩을 훔치며 시작되었는데 첩을 훔쳤다는 것은 그 첩과 통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첩을 도둑맞은 윤하는 박실의 집에 찾아가 첩을 찾아오기만 했을 뿐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아 당시 첩을 물건처럼 여겨 훔치고 되찾아오는 첩 도둑질이 흔하게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첩을 돌려받은 윤하의 행동인데 자신의 첩이 다른 사내와 통정을 했는데도 내쫓거나 벌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태종은 박실은 유배 보내고 이징은 잠시 순위부에 가뒀다가 곧 석방했는데 사간원에서는 박실과 이징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박실에게 첩을 도둑맞았던 윤하가 비슷한 사건을 벌였는데 실록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1월 2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1410년명 영락 8년. 총재하고의 기첩을 간통한 상호군 윤하를 외방부처시키다. 상호군 겸 판통내문사 윤하의 직첩을 거두고 외방부처하였다. 처음에 헌부에서 윤하가 밤에 총재하고의 집에 들어가 하고의 기첩 한선년을 간통한 죄를 청하니 임금이 윤하를 파직시켜 외방에 귀양 보내고 한선년은 본래 정한 역사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사간원에서 상언하였다. 강상을 지키고 풍속을 바르는 것은 나라의 선무이여 정치의 대본입니다. 그런데 남녀의 정욕은 더욱 인심을 해치고 풍속을 무너뜨리기 쉬운 것이니 만일 이를 바르지 않으면 인육이 방사하고 천리가 멸망하여 장차 서로 이적 금수의 지경에 들어갈 것입니다. 공자가 시경을 산정함에 있어 장유저 상중 여러 편을 국풍에 나열하여 후세의 경계를 남긴 것이 참으로 이까닭입니다. 무신은 하이 때문에 초나라를 배반하고
진나라로 달아났고 공손호는 기씨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명령을 버리고 고로 달아났으니 옛부터 집안의 패자와 나라의 난신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포악을 자행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윤하는 지난날에 어미의 병을 침탁하고 상지를 속여 기생을 훔쳐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헌사에 탄핵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머리를 숙이고 기운을 죽여 시골에서 늙어야 하겠는데 다행히 활쏘기와 말타기의 말기로 편벽되게 상흔을 입어 벼슬이 산품에 이르고 찍찍이 예간을 겸하였으니 충명이 지극합니다. 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경하고 조심하여 밝은 시대의 은혜를 갚기를 도모하기에 여념이 없어야 할 것인데 개교가 여기에는 미치지 않고 도리어 음란하고 간사한 행동을 자행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또한 선녀는 비록 관기라고 하지만 재상이 취하여 첩으로 삼아 규문 안에 두었으니 어찌 다른 사람이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윤하가 하구에게 교분이 오린 것이 다른 사람과 비할 바가 아닌데 하구가 외출한 틈을 엿보아 예의를 돌보지 않고 밤중에 담을 넘어 정욕을 자행하였으니 그 추잡하기가 심합니다. 죄가 풍속에 관계되니 실로 정상과 법의 각응이 여길 것이 못 되는데 겨우 그 직책만 파면하여 전장으로 추방해 돌려보냈으니 인심과 국법에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사에 명하여 그 직첩을 거두고 하방에 귀양 보내어 풍속을 바르고 후례를 경계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여기서 무신은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초장왕과 자반이 모두 하의를 취하려고 했는데 무신이 저지하고 스스로 취해 진나라로 달아났고 이에 자반이 무신의 일가 친척을 모두 주멸했습니다. 공손호는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영중을 위하여 기씨를 걸어 맞으러 갔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혹하여 스스로 취하여 제 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여기서 기첩이란 기생첩을 말하는데 당시 판통내 문사였던 윤하가 삼군부 총재 하구의 기생첩과 간통한 것으로 그것도 하구의 집에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남의 첩을 몰래 취한 것은 도둑질과 다름없어 윤하는 벼슬에서 내쫓기고 유배되었는데 첩을 도둑질 당한 적이 있는 그가 남의 첩을 도둑질하다 걸려 유배된 이 사건은 당시 세태를 잘 보여줍니다. 윤하가 유배까지 당한 것은 이미 전과가 있었기 때문인데 사간원에서 올린 글을 보면 윤하의 첩 도둑질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큰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남의 첩과 사통한 일 때문에 유배된 것은 아니었는데 처음에 태종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윤하의 직책만 파면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사간원은 전에도 같은 짓을 벌인 데다 친한 사람의 집 담을 넘어 첩과 간통한 일이 의리에 매우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더욱 강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태종이 받아들여 윤하의 직첩을 거두고 유배 보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의할 대목이 있는데 윤하와 간통한 기첩 한선녀는 본래 신분인 관기로 돌아갔을 뿐 형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간통을 했다면 둘 다 비슷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한데 첩에게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누군가의 첩이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해도 잘못을 크게 묻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문장 어디에도 한선연의 잘못을 언급하는 부분은 없고 누군가의 첩이니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는데 뒤집어 해석하면 첩인 한선연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첩은 상대 남성을 택할 권한이 없었는데 물건처럼 이리저리 오고 갔으니 권한이 없는 만큼 책임도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뺏고 뺏기는 물건 아닌 물건이었던 조선시대의 첩이었습니다.